면 이 검찰 개개인을 지휘할 권한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사표시만을 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항소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항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보고를 하러 갔는데 신중히 판단하라라고 했다면은 문맥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이 항소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취지로 읽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요라던가 수사와 관련된 의견, 항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 1심 판결의 적절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니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측면에 불과했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무부는 사실상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엄격하게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요.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검찰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할 의무와 권리를 부담합니다. 이 항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항소를 함으로써 결국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해당 쟁점들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데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후에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역시도 동일한 쟁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심 판단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소를 결국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 신중을 기하라는 말이 있었다는 취지는 좀 중의적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처럼 법무부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박탈당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나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뭘로 제시를 했고 그런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법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어떤 경우에 항소를 할 수 있는가를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구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의 말미에 있어서 검찰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대 이 정도의 형량을 내려달라라는 것을 검찰이 구형한다고 합니다. 이 검찰의 구형보다 5명 중에 2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나온 측면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검찰 예규에 보자면은 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보다